그 여자가 제 손에 쥐어준 건 미지근한 콜라 한 캔이었어요. 목에 커다란 혹이 있던 그분, 머리를 다 깎음하더니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계속 땡큐, 땡큐 하면서요. 그게 그 짐에서 가장 귀한 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사실 전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손은 덜덜 떨리고 분무기엔 흙빛 도는 물이 담겨 있었고, 태풍에 집이 다 날아가 버린 필리핀 산동네 쓰레기장 앞이었거든요. 그 열기, 냄새, 그리고 가위 끝에 걸리던 그 뻣뻣한 머리카락 촉감. 지금도 생생해요. 처음엔 그냥 해외 한번 가보자 였어요. 비행기 처음 타보는 23살 청년이 가위 하나 들고 필리핀 쓰레기장 한복판에 서 있게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비행기 문 열리고 나가는데 후끈한 공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산 올라가는데 태풍 때문에 날아간 집들이 진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천막 하나 걸쳐놓고 아이들이 그 밑에서 자고 있는데 TV에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군대 간다고 입대 인사하러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간 거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라 아는 사람도 많고 편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 봉사를 간다는 거예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의료 봉사도 한다고요. 전 그냥 와, 대단하시네요 하고 박수나 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장 선생님 한 분이랑 간호학과 누나 한 명, 다른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 오시고 부산에서도 2분 합류하고 딱 몇 명 안 되는 작은 팀이었어요. 근데 그날 부장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경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너도 가자. 저는 웃으면서 예? 제가요? 했죠. 솔직히 왜 저를 데려가려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하나 있대요. 대신 커트 배워와라. 알고 보니 제가 예전에 미용실 알바했던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미용과라 다들 미용실 스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경영학과였는데 친했던 친구가 역전 앞 큰 미용실에 들어갔고 저는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말이 좋아 알바였지 맨날 수건 빨고 바닥 쓸고 머리카락 치우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교회 집사님 미용실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속성으로 커트 배우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거의 3개월 동안 제 인생엔 가위질밖에 없었어요. 신문지 자르고 마네킹 머리 자르고, 진짜 신문지를 엄청 많이 자른 것 같아요. 가위질 하다가 손도 몇 번 베고, 집에 오면 손가락이 얼얼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갈수록 기대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태어나서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출발하는 날 공항 들어가는데 괜히 혼자 들떠 있었어요. 비행기 활로 달릴 때는 괜히 팔걸이 꽉 잡고, 땅 뜨는 순간 속이 훅 내려앉는데 그 느낌은 아직도 기억나요. 설렘 반, 겁 반. 그렇게 도착한 필리핀은 상상보다 훨씬 처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앞에서 사는데 집은 다 무너져 있고, 저는 뙤뼈탈에서 덜덜 떨면서 생전 처음 진짜 사람 머리에 가위를 댔어요. 사람 머리를 제대로 자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손 덜덜 떨면서 분무기 달라고 했는데 누가 물을 떠다 줬어요. 근데 그 물이 맑은 투명색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흙빛 도는 물이었어요. 순간 멈칫했는데 같이 간 누나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저 물도 귀한 거야. 그 말 듣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는 미용실에서 물 틀어놓고 머리 감았는데 거기는 그 물 한 바가지도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더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목에 커다란 혹이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머리 다 깎고 나니까
손에 든 거울을 한참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주머니에서 뭘 주먹주먹 꺼내요. 먼지 묻은 콜라 한 캔. 그걸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땡큐, 땡큐 계속 그러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거였대요. 그 말 듣는 순간 저희 일행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머리를 잘라드리고 오후에는 산에 올라갔어요. 등산하러 간 게 아니고 집 지으러 간 거였어요. 태풍 때문에 산에 있던 집들이 많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현지 분들이 큰 야자수 나무를 잘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만들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분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둥근 나무였는데 색 묻힌 실 같은 걸로 팅 하고 튕겨서 선 맞추고 툭툭 잘라내더니 어느 순간 강목처럼 반듯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기술이 없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였죠. 야자수 열매 껍질 같은 걸로 땅 파고 나무 기둥 세울 자리 단단하게 다지고. 근데 제대로 된 삽도 몇 개 없어서 거의 야자수 열매 껍질로 땅을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계속 물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따 따가워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몸 털고 난리였는데 하도 물리다 보니까 나중엔 그냥 따가운데 푹툭 치고 말았어요. 사람이 참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한참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주민 한 분이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컵도 깨끗하진 않았고 물도 맑은 물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였으면 아마 안 마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선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들도 부족한데 우리를 준다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표정으로 맛있게 마셨어요. 이상하게 그 물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집 짓는 데는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저희가 팠던 땅에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 올라가고 진짜 집 모양이 완성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사람 사는 집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 일 이후로 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돈 많이 벌어서 우물 파주는 사람이 되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굴삭기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때는 진짜 언젠가 다시 가서 직접 우물 파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예전처럼 직접 가진 못해요. 그래도 마음은 아직 남아있어서 요즘은 기부단체 통해서라도 조금씩 도우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도 틀면 그냥 나오는 물이 거기선 사람을 살리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봉사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받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콜라 마실 때마다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가진 게 거의 없었는데 저는 감사한 게 그렇게 많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만 살았더라고요.